네, 안녕하세요. 네, 찰스입니다. 네. 재미있는 판결이 하나가 있었어요. 네, 대법원 판결인데, 네, 2022년 12월 22일 날 선고된, 네,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6도 21314 판결인데요. 이 판결은, 부동산과 관련된 거 아닙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된 거 오늘은 처음으로 부동산과 관련되지 않은 판결을 제가 읽게 됐어요. 새롭게 뜬 판결인데 조금 흥미가 있어서 했습니다. 혹시 그 병원을 좀 다니다 보시면 혹시 초음파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초음파 검사는 우리가 금식을 한 상태에서 네, 이 명치 부분을 이용을 해서 네, 이쪽 내장 지방이란다. 그 간, 그다음에 여기 췌장, 그다음에 담도,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신장, 그다음에 때론 방광도 보고, 그다음에 뭐 갑상선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음파를 하게 되면은 가는 병원이 내과죠. 네, 내과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고안이나 뭐 다른데 뭐 이런데 하는 경우는 뭐 비뇨기과를 가서 초음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갑상선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비인후과를 가죠. 이런 병원들의 공통점을 보면 양의학이잖아요. 즉 서양 의료기술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동양에서 인정받는 게 이제 한의학이잖아요. 이 한의학의 경우 결국은 우리까지는 아니지만 좀 가끔 가지만 자주 가진 않습니다. 근데 한의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의원 그 한약 따려주고 침 놔주고 네 뭐 요런 병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양의학이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았어요. 양의학의 어떤 그런 치료 기술이나 어떤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권력, 그 다음에 서양 기술이라는 거에 대한 약간 우월 이런 거 정도에서 이 양의학이 굉장히 높임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한의학도 굉장히 어떤 평등적 가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한의학도 굉장히 의학으로서 크게 인정을 받는 느낌이 드는 또 판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내용에서 보면 이제 초음파 기계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초음파 기계를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병원들에서 사용을 하는데 어떤 한의원에서 이 초음파 기계를 사용을 하게 돼요. 이 사용을 하게 됨으로써 이 한의학 뭐 예를 들어 너무 소화가 안 돼요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뭐 한의학에 뭐 좋은 침도 놔드리고 좋은 약도 추천을 해드리고 그러고 초음파로 한번 이쪽도 한번 봐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초음파로 이제 내부를 그러니까 몸에 있는 내장을 이제 스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를 판독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환자에게 진단, 그다음에 뭐 상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게 되죠. 즉 이거를 접한 이 양의학 관련된 이제 의사들이 이 한의학, 이 병원을 대상으로 물론 한의학의 모든 한의원이 이렇게 초음파 기계를 쓰진 않았겠지만 이 양의학 입장에서는 이제 한의원까지 초음파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이쪽에 있던 지금 기존에 있던 병원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수익이 이쪽으로 이제 나눠질 것을 우려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걸 소송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송을 통해서 결국은 이 한의학인 이 한의원에서 초음파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소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법원에서는 이 한의학의 손을 들어주게 돼서 이 한의학에서도 이 보조수단으로서 그 국민들의 어떤 아픈 국민들의 어떤 어떤 의료 복지 뭐 이런 어떤 면에서 이걸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게 문제될 것도 없다. 그리고 이 한의사들도 전문 의사다. 그리고 자,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된 이유가 한의사도 전문 교육을 받은 의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가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뒷받침된 어떤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양의학의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어떤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법이 실질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한의사들이 이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사회의 어떤 보건 위생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 통념상 과연 이게 통용이 될 수 있을까? 통용이 안 돼야 되나? 라는 이런 어떤 사회 통념상으로도 한의사들이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한의사가 이 보조수단으로 이 한의학의 어떤 진단 치료, 환자의 어떤 관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 그럼 이 초음파 기기를 사용했다 그러면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어떠한 명분이 따로 없습니다. 단 의료학적으로 이 초음파 기기 사용이 주력이 되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양의학에서 가져온 이런 초음파 어떤 기술이 주력이다라고 판단할 만한 어떠한 근거가 없으면 한의사가 이것을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불법행위, 무자격자의 행위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수 대법관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양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 초음파에 대한 이러한 어떤 학습을 이제 대학 그다음에 무슨 레지던트 제가 그쪽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절차들을 이미 이전에 다 학습을 하고 그것도 실습을 하고 배운 사람들인데 한의사들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선입관? 이런 거를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제대로 초음파 기계나 진단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의사가 이러한 초음파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잘못된 오진을 하게 돼서 결국은 국민의 어떠한 건강의 보건 권익을 실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가 일단 있는 거고요. 일단 그런 부분을 이제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주장한 게 양의학과 한의학은 원래 이게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기본적인 이 학문으로 봤을 때는 별개인 건데 이거를 넘어서 병원에서 치료와 진료, 진단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논리로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과연 이 양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하는 소수파 의견대로 구분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은
이걸 통용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상관없다. 왜냐면 가는 병원 내에서 초음파를 받으면 편하잖아요. 게다가 한의원에 간다고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초음파 했다고 해가지고 실비보험이 안 되는 것도 아닐 거고요. 다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간 데서 한 번에 진료를 끝낸다. 그런 점에서는 환자는 오히려 한의원에서도 초음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확률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한의사도 전문 양의학 의사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다른 분야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한의학 전문의가 양의학 전문의만큼의 양의학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라고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적 흐름일 수는 있어요. 네, 의사 면허라는 게 꼭 어느 분야의 전문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신체,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질병에 대해서 두루 알고 있는,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치료, 예방 이런 거에 대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전문성 있는 지식인이다라고 인정하는 분위기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점점 이게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법원에서 판단이 한의학에서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런 내과에서 침을 놓진 않겠죠. 즉 놓진 않겠지만 앞으로는 보조수단으로 이렇게 허용이 됐고 이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없으면 반대로 이쪽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여기서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즉 이제 종합병원을 가게 되면 이 종합병원 내에 이런 내과 비뇨기과 이런 건 다 있는데 한의원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실익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한의원이 이런 종합병원에 들어갈 수도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환자들이 요즘 내과 이제 어르신들 많은 동네 가면은 내과에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음파 기기가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다른 이제 병원에 가는 환자들이 좀 분산될 수 있는 효과는 생길 것 같습니다. 이 초음파 기기를 이제 렌탈하거나 매매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업체들은 매출이 더 올라가겠죠? 네, 이제 한의원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렌트하거나 매수하니까 조금 더 이제 상품을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이쪽의 매출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그 한의원에서 양약 처방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병원에서는 한약 처방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한의원은 한약이 주력이었고 병원은 양약이 주력이었다라는 사회 통념상 이거는 아직까지도 모든 국민이 이런 걸 인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요번 판결처럼 약간 보조수단으로서 라는 이런 색이 점점 더 강해지면 한의원도 보조의 약으로 양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병원, 양의학이죠. 양의학 같은 경우도 보조의 수단으로 한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되는 좀
특이한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이게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기득권 싸움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한의학계, 양의학계가 솔직히 다르잖아요. 그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어떤 권력 단체라고 봐야 되나? 이런 기득권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요번 판례도 굉장히 근데 너무 강렬합니다. 네, 이 판례가 굉장히 강렬해서 의사 집단들끼리의 다툼이 충분히 생길 수는 있을 만한 소지인 것 같고 갈등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거를 저 같은 일반인이 봤을 때에는 참 누구 편 들어주기도 참 뭐합니다. 근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한의원을 잘 많이 다니진 않아서 네, 거의 많이 다니지 않거든요. 제가 건강 염려증이 좀 있다 보니까 다른 병원을 많이 다니지 네, 한의원은 딱히 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다른 국민들, 모든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치관과 생각이 어떻게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이런 거를 이제 주목할 대목 같아요. 모든 국민들이 의료는 하나다, 의료원 하나다라는 인식이 강해지면 사실 이런 서로 양분하는 이분법적인 이런 단절이 큰 의미는 없어지거든요. 결국 국민의 인식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제가 요번 판결을 보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지식이나마 네,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두 권력 집단이 네, 두 의료계가 네, 최대한 다툼 없이 네, 잘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모든 집단이 모든 개가 예, 국민의 안정, 그다음에 국민의 건강, 보건 이런 거에 좀만 더 최선을 다해주고 정말 진실성 있게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네, 진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런 판결만 봤을 때는 서로 밥그릇 싸움 같아 보이는 좀 좋지 않은 시선이 갈 수는 있는데 국민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러한 다툼이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